다우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무려 2300포인트나 하락세를 보이면서 1987년 경제공황 이후에 처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에 나타나는 유럽에 대한 여행 금지, 트럼프의 대국민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ECB의 금리 동결,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또 증시가 폭락한 것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들 다각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저가의 매수 기회다 라고 생각했었던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가 매수의 기회인 줄 알고 매수를 더 했더니 주가가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매매가 잘못된 것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사는 삼성전자, 역시 삼성전자밖에 믿을 게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 주가 변동성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또는 기업들을 대표하는 이러한 종목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개인들의 투자 금액이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이 이야기들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자, 일단 미국에 앞서서 우리나라도 증시의 대폭락을 만들었었고, 유럽도 대폭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폭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주가 변동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이슈를 지어볼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미국이 잘못했다라기보다도 아시아, 유럽, 미국 이런 순서로 전달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일단 시장의 키를 이제 아시아, 중국 쪽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죠. 미국이 2300포인트나 주가가 폭락을 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도 다 유럽장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장의 낙폭 자체가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아주 그냥 패닉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WHO의 팬데믹 선언이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충격적인 파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유럽 지역에서의 이런 감염자 수 증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볼만한 부분들은 이제 유럽의 최대 코로나 감염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탈리아에서 최근에 이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 되는 건데요. 현재 이탈리아의 코로나 확진자는 15,000명가량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사망자는 1000명이 조금 넘는 101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명률 같은 경우, 치사율 같은 경우 약 7% 정도가 넘는 수준이죠. 그래서 중국보다도 더 많은 그런 그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지 WHO에서 발표한 전 세계적인 평균치는 3.4%밖에 되지 않는데 이탈리아는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자,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질병,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또는 고령자에게 굉장히 큰 또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지금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 국토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고 식료품, 약국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영업을 중단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사실상 경제가 올스톱, 국가가 올스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유럽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잘 쓰지 않고 돌아다녔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서양인들은 이런 것들 그냥 별거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제서야 마스크를 챙겨 쓰고 마스크 대란이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은 아쉽다, 안타깝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상황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좀 안일하게 대응을 했고 너무 편안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요. 어쨌건
이런 부분들은 뭐 이미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대한 여행 금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요. 한 달 동안 이제 여행 금지를 선언하게 되면서 오지 말라고 했죠. 유럽 지역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짐에 따라서 유럽 모든 국가에 대한 미국으로의 입국 금지가 일단 떨어졌고요. 대신에 한국에 대한 부분은요. 한국의 상황이 많이 호전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데 한국으로의 이런 입국 금지 조치는 이제 풀어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도 잘 통제가 되었고 확진자 수도 확진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통제가 되는 모습 보여왔기 때문에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는 일단 뭐 우리나라 자체 문제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나라가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볼을 짚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동결했다는 얘기가 나왔다면 뭐 사실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도 그 말이 또 맞을 수도 있는 게 지금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마이너스 금리고 이미 제로 금리인데 여기서 뭐 추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뭐 더 나올 게 있겠느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추가 금리 인하가 나올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떡할래? 일시적인 추가 자산 매입, 저금리 장기 대출 이러한 형태의 뭐라 그럴까요? 그냥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뭐 대책이 이렇습니까? 라는 실망감들이 나온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른 나라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연속적인 금리 인하, 지금 전 세계 그 중앙은행들이 공조를 하고 있는 금리 인하도 한계점이 드러난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즉 정책적인 한계가 나타난다. 예전에도 한번 예고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금리를 계속해서 낮췄어요.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갔어. 그런데 경기가 회복이 안 돼. 그럴 때는 니네들이 어떤 카드를 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유럽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줘서 그럼 우리가 자산 매입을 더 해가지고 돈을 더 풀어드릴게요 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금리 인하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들이 시장이 한정적으로 그냥 무한대로 계속 이렇게 돈을 풀어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불안감들이 또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죠.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실망을 좀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입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주가 하락에 대한 원인, 악재를 본다라면 일단 뭐 다른 부분보다도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서의 경기 침체를 유발시켰고요. 유가 폭락에 대한 부분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어떤 기피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큰 촉발제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었던 이 WHO가 이제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되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더 심각화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상황이 됐고요. 경기 부양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거 못 믿겠는데 그걸로 부족한데라는 예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새롭게 발병을 한 유럽 상황의 어떤 문제점들이 미국의 여행 금지 즉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게 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될 것인지 즉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확진자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줄어들 것인지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여기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시가 큰 폭으로 변동성 보이면서 하락을 만들었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는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각 국가의 어떤 입장들인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공포심을 정말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연속적인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거든요.
하락 이후에 단기 반등이 나타나줘야지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겠는데 하락 이후에 추가 하락을 더 세게 맞아버리게 된다면 여기서는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곧 시장이 바닥에 가까이 왔다. 자, 시장이 바닥에 가까이 왔다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면 매수를 해야 됩니까? 이거 저가 매수 아닙니까? 바닥이라면서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가 매수인 줄 알았는데 이 기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 내려요. 개인 투자자들이 눈물로 지금 밤을 지새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12조 5천억을 순매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14조에 달하는 순매도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공매도와도 연관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한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매도를 좀 때렸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공매도를 치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쪽에 베팅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주식들의 차익 실현이 들어갔겠죠. 그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무엇을 생각했냐면 금방 반등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통제가 잘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코로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언젠가는 끝나는 악재예요. 그리고 또 오랜 시간 가지 않습니다. 뭐 1년, 2년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졌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조만간 해소가 될 그런 단기적 악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즉 코로나가 사라지고 나면 주가는 다시 원상복귀, 다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이 부분까지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충분히 매수에 대한 의견들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뭐 나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충분히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즉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니까 이 정도면 반등이 나오겠지,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라고 생각한 포인트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 이 상태에서 바닥을 잡지 않고 더 밀어버렸어요. 더 밀어버리게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신용을 써야 되겠다, 빚을 내서 더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왜? 사상 유례 없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으니까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더 샀어요. 주식을 더 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용 잔고는 늘어가고 주가는 약간 버티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바닥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또 밀어지고요. 또 밀려 내려가니까 여기서 또 더 빚을 내가지고 더 사게 되고요. 비중이 많아지고 손실이 더 커진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매수 여력이 어느 시점에 가면 더 이상은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멍이 되는 거죠. 즉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을 다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하지 못하고 더 밀어버린다라면 그 다음에는 증거금에 대한 추가적인 납입을 할 수도 없는 상태고요. 빚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비중은 커질 대로 커진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해버렸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라도 올라줬으면 좋겠다.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 손실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로 다가오거든요. 증권사에서는 증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 매매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충격을 때려 맞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거 손절이라도 해야 되겠다, 큰일 났다, 더 빠진다, 이런 예상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는 이 투매적인, 즉 하락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그런 공포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개인들의 매도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즉 어설픈 시점, 즉 주가가 완벽하게 바닥을 잡지 못한 시점에서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였을 때 한계점에 부딪힌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 상태가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미 많이 들어와서 물려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린 부분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 절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용이라든지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밀더라도 내 돈을 다 뺏어가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언젠간 돌아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틸 수 있는데 빚을 내서 투자했다면 상황 자체가 달라지죠. 나의 원금을 다 까먹고 빚만 남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투매가 나오고 매도가 나오고 손절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빚내서 투자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매수에 대한 의견도 그렇습니다. 저점이다, 바닥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적립식 투자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요, 매수를 이렇게 집어넣는 포인트가 바닥임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지, 아, 이쯤이면 됐어. 이제는 내일부터 올라갈 거야. 이 생각으로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지금 잘 보세요. 저점이 형성됐는데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하락했어요. 그렇다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살 거예요? 여력이 없다라면 손실을 그대로 안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수의 타이밍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점을 잡아내고 적어도 양봉 2개 이상 붙여서 주가가 돌아서는 모양새가 만들어줘야지만이 그 정도 포인트는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라도 만들어줘야지 매수를 조금 해볼까? 그리고 그 매수도 한꺼번에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소량을 먼저 나눠서 집어넣고 추가 상승을 보면서 추세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최저점에서 매수하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저점 잡고 반등이 나갈 때 그럴 때 종목을 잡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와닿는 분들은 이번 이런 시장의 변동, 이런 시장의 하락을 통해서 매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조율을 잘 해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기회를 노리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시점이 어느 시점까지 바닥을 잡아줄 것인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저점권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가 들어가는 현명한 투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믿고 사는 삼성전자다 해가지고요. 주가가 빠질 때 계속 사야 한다. 저도 이 말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현대차든 주가가 내려가면 사야 되겠죠? 네, 이것이 시총 상위권 대형주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좋은 종목들이고요. 이런 기업들은 망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 어떤 역경도 다 버텨왔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주가가 많이 하락한 시점에서 또 많이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시장을 버텨주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인의 자금이라든지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때도 가장 먼저 카운트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대형주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격대가 매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삼성전자가 매력적인 주식은 맞습니다. 그냥 계속 사는 것은 괜찮아요. 그리고 계속 모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저점이다 라고 생각해서 몰아넣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러면 물량이 또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현재 시점이 무거워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다음에 주가가 아직 저점을 다 잡지 못한 상태라면 이런 포인트들에서 매도가 나왔을 때 주가가 밀리게 되면 삼성전자 사고도 물렸네, 대형주 사고도 물렸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대형주에 실망하게 되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더 이상 발릴 곳이 없어요.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하기 힘들죠. 대형주들은 믿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쿵 떨어져가지고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죠. 여러분 주식시장에 남아있고 싶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지금 개인들이 사들인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갖다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개인들이 사들인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요 구간대, 요 가격대에서의, 좀, 침체된 그런 뭐랄까요, 좀 문기적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그 가격대 구간이 5만원 초입 구간에서 중반 5만원에서 5만 5천원 구간이다, 이렇게 분석들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업황적인 부분들은 괜찮아요. 삼성전자의 업황, 앞으로 실적도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반도체 부분의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재미가 있는 거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코로나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좀 늘어났죠.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서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매출이 거기에 기인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코로나의 수혜주다라고 분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담보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되겠죠. 즉 뭐 지금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65,000원에서 75,000원 거기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왜?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증권사들은 실적이 증가하는 포인트들을 가지고서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데 뭐 하려고 목표 주가를 내리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목표 주가는 높은 상황인데 주가는 계속 내려가.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괴리율이 커지기 때문에 매수 매력도가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기업이고 대형 기업이고 믿을만한 기업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앞으로 실적도 좋아진대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내려가요. 어떻게 돼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더 높아지고 매수를 꼭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타이밍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내려가는 시점에서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죠.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 어떤 주식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를 매수하는 것 좋아요. 그리고 시장 자체를 믿고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포지션을 잘 유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타이밍에서 들어갈 것인가. 내려가고 있는 과정의 매수가 아니라 다 내려가고 난 이후에 상승 반전이 시작될 때 매수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믿고 사는 삼성전자 다 좋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모아가셔도 되고요.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매수의 포인트를 잘 지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삼성전자 사놓고도 물려서 손절하게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매수하느냐는 매수 포인트를 잡아내고 수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립식 투자라면은 뭐 어차피 다음에 또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런 분들은 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를 늦추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전략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뭐 지난 금융공황 이후에 나타나는 첫 번째로 엄청난 그런 하락세를 보였다. 그 원인은 이제 뭐 팬데믹 선언 이후에 유럽 지역으로의 그 전염병이 좀 창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트럼프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여행 금지, 미국으로 들어오지 마 한 달 동안의 여행 금지 선언을 했다라는 부분들이고 22는 금리를 동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책적인 실망감과 불안감들이 더해지게 되면서 사상 최악의 폭락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저가 매수인 줄 알고 매수가 들어갔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상태까지 내몰렸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매수의 포인트를 이렇게 중간에 어설프게 잡게 된다면 어설픈 반등으로 예상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강조드리고 있지만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라. 바닥의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어요. 이제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드는 시점이에요. 주가가 내린 시점에서 자 이제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매수가 아니라 다 내려가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아 이제 반등이 나오는구나 생각하는 그 자리가 저점의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판단하셔도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크게 줄이실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고 사는 삼성전자를 믿는 것은 좋으나 마찬가지 아무 포인트나 매수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빚내서 투자하는 것 절대적으로 금지하시기 바라고 좋은 종목을 가지고도 물려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매수 타이밍을 잘 기다려서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싸게 살 수 있을 때란 언제인가? 공급이 너무나 많아서 수요 측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면서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겠죠? 네. 지금처럼 이럴 때. 하지만 이럴 때도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쌀 때가 아니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쌀 때, 하지만 더 싼 기회가 남아있다 라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국면을 항상 지나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라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 내용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주말장이라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올 만큼 어느 정도의 이제 단기적 반등 정도는 기다려도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오히려 우리 증시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말장까지 편안하게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변동성 장에서 꼭 살아남아서 이 저가 매수의 기회를 통한 이 시장의 기회를 통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좋은 일들 생기실 겁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시장을 정면으로 맞서서 이겨내시는 슬기로운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